자, 출석별로 보겠습니다. 강명구 씨, 권민재 씨, 김다혜 씨, 김영혁 씨, 김창원 씨, 배용경 씨, 안준석 씨, 이호석 씨, 임재남 씨, 임창규 씨, 한상규 씨, 김동률 씨, 조성욱 씨, 진혁 씨, 예, 이름이 예. 자, 지난 시간에 숙제를 좀 해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던가요? 잘 안 되나요? 아직 생소하니까 좀 익숙하진 않죠. 오늘도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우리 이제 첫 시간에 처음부터 이제 한번 쭉 하는 걸 해봤죠. 퍼지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실행시키는가를 파이썬으로도 이제 전반적으로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지금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퍼지 집합과 그 다음에 연산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산하는 거는 어떻게 이제 AND 조건과 OR 조건. 그러니까 OR 조건을 주로 쓰는 형태의 대표적인 게 이제 SNOM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AND 조건에서 쓰는 거는 TNOM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좀 했는데 지난 시간에 그냥 멤버십 함수를 그리는 걸 파이썬을 통해서 그리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하고 OR 연산하는 걸 충분히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하면 여러분들 쉽게 또 어떤 형태로 연산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다가 여러분들 3차원 같은 경우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랜덤하게 제가 이제 생성한 걸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3차원 데이터 이렇게 돌려보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어떤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 이런 것까지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 배우는 거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코드를 완성하면 오늘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쭉 했는 거 보면 3차원 뭐 쉽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X, Y, G 세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컨투어 3D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럼 X, Y, G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표적으로 했는 게 프로젝션하고 실린더릭 익스텐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합성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개개인의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이제 프로젝션과 익스텐션, 그 다음에 컴포지션, 합성함수를 어떻게 만드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퍼지 릴레이션은 두 집합 간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퍼지 집합이 뭔가를 상세히 살펴봤고, 그 다음 두 집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릴레이션이다. 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두 숫자 간의 어떤 관계, 이거를 이제 어느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퍼지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를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도시와 두 개의 도시가 있고, 그것에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관계식을 우리가 퍼지 집합 릴레이션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AE라 해서 approximately equal, 그래서 두 숫자가 아주 가깝다, 또는 ML 해서 much larger than, 그 숫자보다 더 크다. 자, 그런 개념을 썼습니다. 자, 만약에 두 개가 AND 조건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속 함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두 개가 AND 조건이다. 그렇죠. mean을 쓰거나 또는 두 개 곱하면 되겠습니다. 프로덕트. 자, 그렇게 하면 두 개 조건을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에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또는 여러분 파이썬 가지고 요걸 가지고 x, y 데이터를 주고 난 다음에
맥스 민 하면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개가 또 프로젝션입니다. 프로젝션은 이와 같이 n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릴레이션이 그려졌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차원으로 이제 정사형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췄을 때 비춰지는 그림자, 자, 그런 형태가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합이 U의 1에서부터 원래 N까지인데 그 중에 한 개가 빠지는 거죠. K번째 개. 자, K번째 개 빼고 난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하냐면 그 데이터를 쭉 바꿔가면서 그 중에 제일 큰 값, 맥스를 선택해서 하게 되면 그 멤버십이 얘 프로젝션이 된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이제 이와 같이 실린데리컬한 이런 관계가 있다 했을 때, 자, 만약에 U에 대해서 프로젝션 시켜버리면 여기 쇠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림자를 비춰주면 뭐 1이죠. 까맣게 보일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그림자를 비추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집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릴레이션을 하나에 대해서 프로젝션 시켜서 y를 바꿔주면서 그 최대값을 가지고 표현하면 얘가 바로 x에 대한 프로젝션이다. 자, 마찬가지 익스텐션은 뭡니까? x하고 y하고 관계가 있으면 y에 대한 집합으로 확 똑같은 숫자를 복사해서 늘리면 되겠죠, 차원을. 자, 그렇게 하는 게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를 했었죠. 자, 어떤 세 도시 간에 이제 어떤 한 도시, 지금 보스턴하고 샌프란시스코인가요? 자, 보스턴하고죠. 자, 요거는 보스턴이고 요거는 홍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보스턴하고 세 개 도시하고의 관계가 있을 때 홍콩으로 이제 확장한 거죠. 확장할 때는 그대로 익스텐션 복사해 주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두 도시 간에 이제 관계가 있을 때 세 도시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확장해 주면 우리가 같은 디멘전의 관계를 확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T놈이란 걸 했었죠. 그래서 n개의 집합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를 표현할 때 T놈을 이용해서 두 개 곱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요 까만 개의 두 집합 U와 V의 어떤 릴레이션을 표현하는 멤버십 함수라고 생각하면, 자, 요게 이제 U로 프로젝션 시키면 Q1에 대한 어떤 집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V로 프로젝션 시키면 Q2라는 프로젝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두 개 프로젝션을 두 개 해서 집합을 만들면 이런 사각형이 나오죠. 근데 실제 모양은 이 동그라미 모양이죠. 그래서 실제 두 개의 릴레이션은 익스텐션 시킨 것에 집합을 만들면 그게 부분 집합이 Q가 되겠습니다. Q는 익스텐션 합에 속하는 그런 집합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고, 이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프로젝션하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개념 다음에 중요하게 나오는 게 컴포지션, 합성 함수입니다. 그래서 관계 릴레이션이 있고 릴레이션이 있을 때 두 개의 서로 관계를 해서 유추할 때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이제 합성 함수, 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mu p가 x와 y의 릴레이션을 표현하고 mu q가 y와 g의 릴레이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y가 중간에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T놈이란 것은 이제 엔드 조건을 만든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라 했을 때 y를 변화시킵니다. y가 두 개 공통이니까 변화시키면서 그 중에 최대값을 뽑아내면 p와 q의 컴포지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많이 사는 게 이제 T놈 중에 민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맥스 민 컴포지션이 되고, 프로덕을 사용하게 되면 맥스 프로덕 컴포지션.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곱하기 형태로 그냥 y 값을 어느 값으로 정해놓고 쭉 변화시키면서 이 중에 최대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나는 식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3개의 도시와 2개의 도시 서로 이제 여기는 UV 관계, 그 다음에 V와 W 관계 이 식에서 우리가 두 도시 간의 연결식에서 합성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럼 이제 매트릭스가 3x2, 2x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매트릭스 원래 곱하면 3 곱하기 0.3 곱하기 0.3 더하기 0.9 곱하기 0.1 이렇게 했는 게 맥스 프로덕트.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곱하기 대신에 얘 두 개 중에 미인을 선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미인을 선택하기도. 그 다음에 오화해서 맥스 값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어떤 최종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해서 합성함수 만들어내는 방법 했습니다. 그래서 맥스 민 또는 맥스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컴포지션 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제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의 멤버십 함수를 구할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x는 y는 fx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a의 소속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 했을 때 얘를 함수를 통과시키면 그 멤버십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똑같이 이제 쓰면 되는데 여기에 인버스 x를 변화시키면서 그 중에 최대값을 뽑아내면 된다 했습니다. 자, 요 의미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샘플 제곱 같은 경우 했죠. 자, 1에서 10까지 숫자 중에 작다고 생각되는 것에 소속 함수를 정한 겁니다. 그럼 1은 작으니까 이제 소속 정도가 1. 그 다음 2는 2도 1, 3은 0.8, 그래서 5에서 0.4. 자, 표현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나누기 아닙니다. 자, 요거 했을 때 제곱에 대해서 소속 함수를 확장시키시오 하면, 자, 1일 때는 얘를 소속 정도를 그냥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제곱하는 게 숫자를 제곱하면 되겠죠. 해서 그대로 익스텐션 똑같은 계승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숫자가 밑에 똑같은 게 없죠. 근데 다른 예제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자, 만약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1에 제곱해도 1이고 1에도 제곱해도 1이죠. 그럼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럼 충돌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둘 중에 뭘 선택한다 했습니까? 맥스를 선택하죠. 자, 큰 값을 선택하는 게 앞에 있는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됐을 때 인버스 x를 변화시켰을 때 그 중에 큰 값을 선택해서 소속 함수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해서 숙제를 한번 해보시오 해서 모두들 뭐 잘 제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맥스 민 컴포지션하고 네. 맥스 프로덕트 컴포지션하고 네. 어차피 관계를 네. 공부하는 건데 네. 사용 용도가 이론적으로는 관계를 네, 맞습니다. 네. 용도가 좀 네. 어떨 때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맥스를 쓰느냐, 민을 쓰느냐, 프로덕트를 쓰느냐 이제 그 차이거든요. 자, 그때 계산 정도가 민을 썼을 때 데이터 나오는 거하고 프로덕트를 하면 우리가 이제 크기를 보면 지난 시간에 뭘 했었죠? S놈, T놈 할 때 크기를 넣는 게 더 크고 작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내가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작은 데이터를 더 부각시켜서 만들고 싶을 때는 프로덕트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냥 이제 로지컬하게 어떤 동작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맥스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사용하는 게 맥스민을 사용하고, 이제 그 타입이 만다니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퍼지의 강의라든지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만다니 타입, 맥스민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산할 때 실제 피지컬한 어떤 데이터를 쓸 때는 맥스민보다는 프로덕트를 이용하면 연산하기 훨씬 수월하죠. 그거는 실제적인 쓸 때는 그렇게 뭐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5장, 6장, 7장인데 제 예상대로라면 아마 5장까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만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고 넘어간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퍼지 집합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퍼지피케이션, 퍼지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룰이 있죠. 룰. 그 다음에 엔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퍼지. FUGG. 디퍼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UN에서 UN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도 마찬가지 Y1에서 YN까지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을 하고 있죠. 그 퍼지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퍼지 변수가 뭔지 집합을 x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mu a의 x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숫자를 배열로 이렇게 해서 소속 함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룰 그다음에 엔진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갈 거고 하나하나 지금 채워 나갈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룰이었죠. 그래서 룰의 i 번째, 뭐 i는 첫 번째부터 쭉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룰은 if 그 다음에 퍼지 proposition 1 and 그 다음에 퍼지 또는 or 되겠죠. 퍼지 proposition 2 두 개 조건이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퍼지 proposition 3 이 결론을 이렇게 나타내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퍼지 룰입니다. 여러 가지 있고. 근데 이런 if 된 룰이 전체 다를 우리가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로직들이 많죠. 자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이제 일단은 그걸 한번 살펴볼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얘하고 두 개가 엔드 조건이 묶여 있죠. 이거는 뭐 S놈, T놈이란 걸 정의를 했습니다. 엔드 같은 경우는 뭐 S놈, 그 다음에 T놈 이런 걸 이용해서 요걸 연산하는 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부분에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제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여기 넣죠. 들어갈 때 모호한 표현을 넣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그 다음에 정권부가 어떤 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P라는 전제 조건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Q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과연 P면 Q이다를 논리 연산으로 얘를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나. 이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교집합이나 합집합 이런 걸로 표현을 해야 되죠. 자,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챕터 5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리는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룰이 이제 P면 Q이다, 뭐 RI가 P면 Q이다, 뭐 여기 여러 개 있겠죠. 여기 룰 안에. 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입력이 뭐가 되냐면 P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P'이라는 어떤 값이 들어오죠. 그렇죠? 내가 이제 온도가 차갑다, 뜨겁다, 뭐 미지근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근데 들어오는 값은 P가 정확하게 차갑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P와 비슷한 어떤 값이 들어오죠. 자, 그럼 어떤 팩트가 생겼습니다. 이게 입력이죠. 입력인데 P'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룰은 어떻게 되냐면 P면 Q이다 이렇게 돼 있죠. 두 개가 이제 해야지 우리가 결론이 뭔가 결론 Q'은 뭐가 되느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보면 룰이 정해졌지만 입력하고 연산을 해서 최종 결론을 뽑아내야 되죠. 이해됩니까? 예. 자, 그 과정이 이제 6장에서 논의할 겁니다. 오늘 할 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P면 Q이다. 얘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쉽게 하려면 뭐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그냥 만다니 타입하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엔드 조건 하면 끝납니다. 굉장히 쉽게 대부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연산을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 때 전체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제 5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적 linguistic variable, 언어적 표현이 뭔가, 그리고 if then 룰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자, 그걸 살펴봅니다. 자, 앞부분에 이제 퍼지화한다, 멤버십 함수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projection, 그 다음에 또 extension, 그 다음에 composition, 이런 세 개의 관계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연산은 이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5장에는 보면 linguistic 변수의 특징, 그 다음에 linguistic hedge 있습니다. hedge가 뭡니까? 많이 들어봤죠? hedge 펀드 들어봤죠? hedge가 뭡니까? 파생 상품이잖아요. 말 그대로 언어적인 파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if then 룰의 proposition, 저걸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전제 조건.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if then 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linguistic variable의 특징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제 이건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속도가 느리다, 중간, 빠르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를 여기 보면 universe of discourse 돼 있죠. 그래서 담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범위, 자,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자, 0에서부터 Vmax까지, 또는 뭐 이건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가지고 여기 이제 소속 함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빠르다, 중간이다, 느리다. 그렇게 정의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집합으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셋을 구축을 하면 자, x, t, u, m 튜플 이런 배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x는 여기서 뭐냐면 linguistic 변수, 예를 들면 온도 같은 경우, 온도 또는 속도, 자, 그런 linguistic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t는 얘가 가지는 경우, 자, 그래서 뭐 느리다, 빠르다, 그 다음에 중간이다. 세 가지 집합 정도가 있겠죠. 자, 그런 게 두 번째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 모호한 표현의 가지수, 뭐 아니면 느리다, 빠르다 두 개만 해도 되겠죠. 자, 그걸 두 개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쓰는 것은 이제 X가 가진 물리량, 실제로는 물리량의 범위입니다. 내가 쓰는 느린 거예요. 0에서부터 Vmax까지. 요 세 개만 하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쓰는 것은 정의가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실제로 표현하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림 그렸던 이제 소속 함수 그래프, 그런 그림이 이제 제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X 같은 경우는 스피드,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는 세계 집합, 그 다음에 이거는 범위, 그 다음에 얘가 가지는 건 슬로우, 미디엄은 각각 그림으로 나타내는 형태.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요게 이제 시멘틱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센서로 측정을 하죠. 자, 측정하면 뭐 50km, 그 다음에 뭐 60km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실제적인 값은 1대1로 어떤 값으로 매핑이 됩니다. 자, 근데 사람의 언어 표현은 정확하게 물리량을 센서를 못 합니다. 그래서 대충 가다가 자동차가 빠르네, 느리네 이렇게 표현하죠. 왜?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퍼지셋 집합의 하나로 매핑이 이렇게 됩니다. 때로는 뭐 정확하게 물리량으로 몇 킬로미터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와 같이 모호하게 어떤 그룹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게 linguistic variable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은 언어적 표현은 했지 여러 가지 이제 파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빠르다 대신에 이제 느리다, not slow, 뭐 느리지 않다, very slow, 매우 느리다, slightly fast, 조금 빠르다, 뭐 이렇게 어떤 우리가 쓰는 용어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들이 많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파생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언어의 단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제 primary term이 있습니다. primary term은 뭐 세 개밖에 없습니다. 느리고, 중간,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수식하는 것 또는 컴플리먼트, 반대를 하는 게 있겠죠. 빠르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시고. 그 다음에 빠르고 뭐 어떻다, and, or 조건, 이런 게 이제 연산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연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하는 말 중에 이제 very, slightly, more or less 해서 다양하게 이제 이런 언어적인 수식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rimary 키워드가 있고, term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사이의 관계, not 또는 and 이런 조건이 있고, 얘를 수식하는 이런 말들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언어를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집합에 벨이라는 걸 내가 표현하고 싶다. 자, 그러면 소속 정도를 스퀘어를 하면 벨이라는 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0하고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벨이라 하면 소속 정도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속한 것은 아주 속하면 진짜 속한 그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뭐 대략 해서 뭐 more or less라고 표현하는 건 스퀘어 루트를 해서 얘를 이제 0하고 1 사이니까 얘가 더 커지죠. 그래서 값이 더 커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함수를 이와 같이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링귀스틱 헷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이와 같이 1, 2, 3, 4, 5라는 집합에 대해서 매우 작다라는 정도를 소속 정도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very small, 자, 했는 거 very가 붙었죠. 그러면 얘 소속 정도를 제곱을 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매우 작다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1은 매우 작다가 확 부각되는데 0.8 얘는 비슷한 레벨이었는데 확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얘만 확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벨이라는 거는 이렇게 강조가 되죠. 그다음 베리베리 하면 이제 이걸 또 제곱한 거죠. 그러면 이제 더 확 나머지는 작아지고 얘만 부각해서 확 드러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more or less라면 이 숫자를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죠. 루트를 취하면 대략 작다 하면 이게 이제 요 낮았던 부분이 쑥 올라옵니다. 이렇게 소속 정도가 이런 형태로 숫자를 대략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적 표현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살펴봤고, 자, if then rule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f then rule은 if에 있는 뭐 정건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then 뒤에는 후건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if 안에 어떤 전제 조건, 그다음 then 다음에 어떤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대략 이제 s는 small 또는 이제 표현할 때 이 정건부 안에는 s is small or x is not medium 해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요 proposition 안에는. 자, medium, fast 또는 뭐 이와 같이 and와 not or 뭐 이런 조건으로 proposition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컴파운드 조합이 된 거죠. 컴파운드 퍼지 프로포지션을 조합해서 우리가 표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 예를 들면 속도하고 날씨, 온도하고는 서로 관계가 없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어떨 때는 뭐 속도하고 가속도하고는 서로 관련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을 동시에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and나 or 조건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L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표현을 하면, 자, 속도는 빠르거나 가속도가 크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두 개를 우리가 컴파운드 시켜서 어떤 조건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ND 조건이 묶였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를 연산을 해서 표현하느냐.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AND 조건은 T놈을 씁니다. 자, 여기에 퍼지셋, 그 다음에 Y에 퍼지셋 집합 두 개를 T놈. T놈은 대표적인 게 프로덕트 또는 민 있다고 했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결과는 결국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퍼지 집합이 0하고 1 사이 값이고, 자, B도 마찬가지 0하고 1 사이 값이죠. 그래서 두 개의 카티션 프로덕트를 가지고 결국은 얘가 이제 교집합은 0하고 1 사이 어떤 값을 가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연산 결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화 연산은 이제 두 개의 집합을 0하고 1 사이로 매핑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S놈을 씁니다. S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맥스가 대표적인 그런 연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A가 아니다, not을 했을 때는 컴플리먼트 1-μ를 쓰거나 또 뭐 약을 하든지 다양한 표현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것은 컴플리먼트 이와 같이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f에 대한 프로포지션 안에는 뭐 다양한 and, or 이런 연산들이 있으면 우리가 t놈, s놈,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한번 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x는 스몰이고 y는 패스트가 아니다. 또는 x는 미디엄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 여기 있는 거는 and로 묶였죠. and는 뭘로 연산하냐면 t놈으로 연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x하고 그 다음에 y is not f죠. 그래서 컴플리먼트 시키고 얘를 t놈 연산해 주면 되죠. 첫 번째 됐고, 그 다음 O와 X는 미디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X3의 미디엄의 멤버십 함수하고 얘는 O하니까 S놈으로 연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뭐 조건이 오더라도 T놈, S놈으로. 자, 이때 T놈 대신에 우리가 mean을 쓴다고 하면 mean 해서 두 개 비교해서 하고, 컴플리먼트는 1-μf 해주고, 자, 그 다음 S는 max를 쓰면 max 해주면 데이터 뭐 파이썬으로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fmin, fmax 하면 쭉 하면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x, y, g 세 개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소속 정도, 입력단의 소속 정도는 충분히 어떤 소속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if 파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 자, if 됐을 때 지금 요거는 이제 s놈이나 t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속 함수 형태로 우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소속 함수가 됐을 때, 자, if then 이걸 해석을 해야 되죠. 이제 if then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if then은 p가 만족되면 truth table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참이면 자, 참이다. 그 다음에 참이면 거짓이다. 봤을 때는 얘가 거짓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짓이고 참이면 참. 그 다음에 거짓이고 거짓이면 참. 자, 이렇게 P이면 Q이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테이블하고 똑같이 하려면 not P와 Q 하면 요가 똑같이 됩니다. 지금 됐죠? 자, P면 Q이다는 조건을, 자, 요거하고 같은 표현은 P와 Q하고 얘는 같은 조건입니다. 지금 트루스 테이블을 해보면, 자, true일 때 not P 하면 F죠. O와 Q 하면 T가 되고, 그래서 4개 따져보면 요거하고 조건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P O와 not P and not P O와 Q.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뭡니까? P O와 not P는 항상 1이죠. 예, 얘는 1 하나만 합니다. 그리고 AND 하면 얘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확장시킨 거죠, 이 집합이. 맞나요? 요 조건하고 똑같죠, 지금 위에 거하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P, not P 하면, 그 다음에
OR 조건을 하죠. OR 하나요? AND를 하나요? 요게 붙어 있으니까 OR죠. 그럼 P, 나 P OR 하면 1이죠. 1이고, 그 다음에 AND니까 얘는 하나만 하죠. 그 다음에 얘를 해주면 P OR Q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나 P 하면, 자, AND, 나 P죠. 그 다음에 얘는 나 P OR Q. 여기 나와야 되는 P OR P and Q. P and네. and고 OR. 아이고. 자, 나피. 요 식이 나오죠, 이렇게. 나피와 P and Q.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요것도 등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 자, P면 Q죠. 자, 근데 P와 Q를 AND를 합니다. AND하고 난 다음에 나 P를 OR하면 요 네 개하고 똑같은 조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P면 Q를. 그래서 지금 몇 가지가 있냐면 P면 요거 첫 번째 나 P는 OR Q.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세 개로 트루스 테이블이 다 같습니다. 자, P면 Q이다를 그냥 AND 조건으로 묶어버리면 제일 일반적인 아주 작은 집합입니다.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자, 근데 논리적으로는 얘도 포함하고 있죠. 나 P면 OR Q. 또는 더 확장하면 얘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연산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집합을 그대로 확장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제일 쉽게로는 그냥 두 개를 AND 해버린 겁니다. 두 개. 그게 이제 만단위 타입에서 여러분들 계산했는 거는 그런 방식입니다. 처음에 수업 시간에 처음에 했을 때. 자, if then 룰은 우리가 앞에 전건부 FP1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후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건부 대신에 P를 쓰고 후건부 대신에 Q를 썼습니다. 자, 전건부의 집합은 U라 하고, 자, 그 다음에 후건부의 집합을 우리가 V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U에서 V로 매핑되는 두 개의 관계를 찾아낼 때, 자, 첫 번째 DNS 레츠가 얘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자, 원래 집합은 나 P OR Q죠. 자, 나 P OR Q니까 나 P는 뭐 1 마이너스 멤버십 함수. 그 다음에 OR니까 max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요 집합을 표현하는 합리적인 어떤 집합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X와 Y. 요거는 FP1, FP2 소속 함수의 릴레이션이 되겠죠. 릴레이션을 이와 같이 우리가 연산을 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표적인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P면 Q이다를 논리 연산으로 표현한 그대로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도 있겠죠. 이게 이제 DS. 그래서 DNS 레스처의 D를 따서 이 릴레이션을 QD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QD. 이 릴레이션을 우리는 UQD라고 하겠습니다. XY. 자, 그 다음에 루카즈윅. 루카즈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 여기 요 식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항상 1이죠. 얘는 1입니다. 자, 1하고 교집합. 그러니까 1하고 민을 취했습니다. 자, 뭐하고 민 하느냐? 나 P와 Q. 앞에 했던 DNS 레스처의 로직을 그대로 했는데, 나 P와 Q를 할 때를 더해줬습니다. 나 1-FP1. 5와 더하기 FP2. 자,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로직을 더 확장해서 얘를 연산을 했습니다. 자, 말로는 똑같지만 집합 디스크리트하게 우리가 10, 10만 따졌을 때는 얘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퍼지는 0하고 1 사이 값을 연속적으로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중간의 값이 다 다릅니다, 얘가. 그걸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했는 게 민이라고 이와 같이 했는 게 루카즈윅 방법이다. 뮤 해서 뮤 얘는 QL
이렇게 표현합니다. mu ql. 자, 그다음 세 번째. 자대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뭐 퍼지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 있을 겁니다. 한번 90살 넘었을 것 같은데 학회에서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자대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에서 뭘 했냐면 요 집합 있죠? 세 번째죠. 자대. 납피하고 P and Q 요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이 납피고, 자, 그다음 P and Q 미니멈이죠. 자, 미니멈 한 거를 그다음 오화 시켰습니다. 그럼 맥스. 자, 여기에 자대 표현은 QG라고 했습니다. mu QG.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 then 룰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괴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저 극단적으로 좀 했습니다. 자, 정권부에 소속되는 게 후권부에 이제 부분 집합이 되면 걔는 무조건 1로 떴습니다. 굉장히 후하게 준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다 하면 후권부의 결정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할 때는 1이고 아닐 때는 그냥 후권부의 소속 함수를 그대로 두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결론 부분을 더 강조시켰죠. 얘는 앞에 조건보다도 뒤에 있는 소속 정도를 더 이제 강조해서 나타내게. 괴델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집합들이 퍼지 셋이 있겠죠. 어느 게 더 크고 작으냐? 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자, 뒤에 이제 왜 이런지 증명은 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QD는 뭐라 했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P면 Q다를 납P와 Q로 정한 게 중간입니다. 중간 정도고, 자, 루카즈윅 같은 경우는 이걸 더 확장시켰죠. 얘가 집합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 자, 그 다음에 자대로 썼는 게 이제 더 작습니다. 제일 작고, 그 다음 중간,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증명은 어쨌든 둘 사이가 0하고 1 사이 값이고 민맥스를 따져보면 이제 이게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 then 룰이 있을 때 자, 이와 같이 됐으면 우리가 우리 어떤 규칙에 따르면 되는데, 만약에 이 규칙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되면 범위에서 만약 해줬는데 그 범위에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를 해주면 그냥 이제 P 조건하고 Q 조건하고 AND 조건으로만 풀어주면 이제 그 안에 데이터에서는 충분히 되겠죠. 근데 그거 벗어났을 때, 자, 걔가 이제 결국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집합의 슬로우, 미디엄, 라지 뭐 이걸 벗어나는 그런 경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만 조건을 따진 게 이제 만다니 타입입니다. 제일 이제 심플하게 찾은 거죠. if then 룰을 어떻게 했느냐? P와 Q를 AND 조건으로 묶은 거. 그래서 만다니는 QMM이라 했습니다. MM. M은 뭐 만다니의 미니멈을 선택한 거고, 미니멈 대신에 T놈의 프로덕트를 선택하면 mu MP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되겠죠. 곱해서 하거나 그냥 미니멈을 선택합니다. 저게 제일 일반적인 요런 형태입니다. 지금 QMM 그 다음에 mu QM 프로덕트, 이렇게 두 개가 제일 많이 쓰고, 이와 같이 이런 것도 제일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나타난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예제를 보면 이제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X와 X1과 X2가 있고, X1은 slow, 그 다음에 X2는 가속도라 생각하고 small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가 있고, 그때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Y는 많이 잡아야 된다. large 이렇게. 그래서 slow의 소속 정도는 35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뭐 1이고, 자, 55 이상 되면 0이고, 그 사이는 직선으로 연결됐습니다. 35와 55. 자, 그 다음에 스몰, 가속도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을 이제 요 사이에 쓰면
줄어들다가 자, 그 다음에 10보다 더 크게 되면 우리가 스몰에 대한 게 0이 되는 그런 형태의 소속 정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라지는 0하고 0보다 작으면 0, 그 다음에 2보다 크면 1, 그 사이에는 증가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0하고 100, 그 다음에 가속도는 0하고 30,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부분은 0하고 3 이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점검부에는 앞에 속도가 슬로우, 그 다음에 가속도가 스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개 조건이 엔드 조건을 묶였죠. 그래서 엔드 조건을 묶였을 때 몇 가지가 생깁니까? 슬로우가 멤버십 함수가 3개, 그 다음 2개. 그러면 조합하면 모두 몇 개인가요? 3이 6가지가 생기죠. 근데 그 중에 0이 한 개라도 포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0이죠. 그래서 자 55보다 크고 10보다 큰 거는 다 0이 됩니다. 그냥. 왜? 곱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여기 사이에 35하고 10 사이에 있으면 이와 같은 값이 되고, 자, 그 다음 왜 요거만 나타나나요? 35보다 작을 때는 1이죠. 1을 곱하니까 여기 두 번째 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중간중간에 있는 거는 이 두 식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3가지만 나옵니다. 점검부에는. 원래는 6가지인데 계산하면 다 0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되기 때문에 3가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서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와 같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x와 y에 대해서 3가지가 나타났죠. 뭐냐? 자, x1이 55보다 크고, 그 다음에 x2가 10보다 클 때는 무조건 0이죠. 다 0이고, 여기 사이에 있을 때는 10,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줄어드는 거. 그렇게 해서 크게 3개로 각각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하고, 자, 요 그래프가 곱해진 형태로 여기가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3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게 이제 이와 같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if then 룰을 유추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DNS 레스트에서 QD를 찾는 겁니다. QD 첫 번째 이 조건. 자, if then에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1 not P O와 Q죠. 자, 요게 처음에 두 개의 릴레이션 AND 조건으로 묶였는 소속 함수에다가 1 합니다. 그럼 1 하면 요 세 개 중에 이렇게 나오죠. 자, 앞에 0이었고 1 빼면 요와 같이 되고, 자, 요 앞에 부분입니다. 그 다음 라지 부분의 소속 함수는 우리가 2개가 있었습니다. 2개.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6가지 생기죠. 자, 그래서 요런 조건으로 AND하고 OR 조건을 뽑아내죠.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나옵니다. 자, 저 6가지인데 둘, 넷, 다섯 개. 지금 5개만 있죠. 왜 그러냐면, 자, x가 55보다 크고, 자, x가 55보다 크고, 이쪽 영역이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자, y가 2보다 클 때 되면 무조건 1이죠. 그 두 가지가 여기가 1이 다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y가 1보다 작은 경우로 오겠습니다. y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두 가지 영역에서 나눠지죠. 자, 첫 번째 보면, x가 y가 1보다 작을 때는 10분의 x2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을 때는 1 여기 두 개가 나오죠. 자, 1번, 2번. 여기 1번, 2번. 자, 그 다음에 y가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 두 개 중에 max를 선택한다 했죠. 자, 두 개. 자, 여기에 y에 있는 두 개. 10분의 x2하고, 자, 10분의 x2하고, 그 다음에 y는 y 마이너스 요거죠. 두 개 중에 max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세 번째 거하고 요 출력하고 max를 선택하는 거죠. 세 번째 요게 이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의 y 마이너스.
자, 그래서 요 영역을 각각 나눠 보면, 자, 요게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y가 2보다 큰 부분, 요게 두 개 1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각각 해당되는 식을 맥스, 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와 같이 5개로 우리가 집합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QD를 이용해서 표현한 방법입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Q 그다음에 L, QG, 자, 이런 방법들을 쭉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집합을 납피가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로 1, 그다음에 엔드 조건이니까 미니멈 1, 그다음에 납피 1-p 플러스 q 하고 집합을 해서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연산은 1-p, 그다음 맥스 1, p하고 q를 엔드 조건. 엔드 조건은 민이죠. 민을 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앞에서 했는 거는 민맥스를 계속 쓰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연산하기에 좀 번거로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에 대한 거는 이렇게 이제 1에서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우시안에서. 그래서 만약 x1이 45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항이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슬로우에 대한 표현이 적당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여기 숫자가 1이 됐을 때 멤버십 함수가 1이 되도록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라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어떤 연속된 어떤 식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식을 가지고 뭐 프로덕트를 이용하면 세 개 정건부에 만 단위 프로덕트를 우리가 사용한다 했을 때 엔드 조건을 묶으면 그냥 식을 곱하면 되겠죠. 제일 쉽게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뭐 이렇게 민, 맥스 이렇게 찾을 필요 없이 T놈 중에 프로덕트를 이용하면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산적으로 찾으면 여러분 제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 조금 혼동스러울 수는 있는데, 자, U의 집합은 1, 2, 3, 4, V는 1, 2, 3, 세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뭐냐? 라지고, 그 다음에 Y는 스몰.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의 소속 정도는 이제 1은 0, 그 다음에 쭉 하면 4는 1이 정도가 소속 정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은 이제 1이 1이고, 그 다음에 0.1은 3은 0.1이다 해서 세 개의 집합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합이 U는 4개, 이제 V는 3개 해서 소속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QD는 어떻게 구한다 했나요? 1-p, 그 다음에 뭡니까? 합집합은 맥스죠. 그래서 자, 얘를 1- 합니다. 자, 그러면 집합이 어떻게 되나요? 자, 1- 뮤 라지라 했습니다. 라지를 우리는 집합을 x라 하겠습니다. x의 집합.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1. 그 다음에 더하기 2, 0.9. 더하기 3이 0.5. 더하기 4가 0. 자, 1-뮤 라지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납피 O와 Q죠. O와 Q 하면은 1-뮤 라지하고, 자, O 하니까 뭐 하고 뮤, 자, 스몰에 대한 Y 집합 하고 무슨 연산합니까? 납피 O 하니까 맥스 연산을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뮤 스몰의 집합은 앞에서 저게 1, 2, 3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자, 얘 집합은 1하고 그 다음에 1이 있을 때, 자, 1하고 1일 때 두 개의 멤버십 함수가 얘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1이죠. 맥스니까 얘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 0.5 여기도 다시 쓸까요? 자, 뮤 스몰 y는 1, 1
다음에 2, 0.5, 그 다음에 3, 0.1.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1, 1일 때는 맥스니까 1. 그 다음에 1, 2. 1하고 2. 맥스니까 1하고 0.5 중에 큰 거는 1이다. 그 다음에 1하고 3. 1하고 3일 때도 마찬가지 1. 그 다음 두 번째, 2일 때는 2, 1. 2일은 맥스니까 1. 2일은 1. 그 다음에 쭉 2일 때는 2, 맥스니까 0.9. 쭉 해서 몇 개 생깁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세 개, 4, 3, 12개의 소속 함수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if 얘가 large이면 그 다음에 small이다를 릴레이션을 다 관계 있죠. 그래서 집합이 뭐 어떤 게 결정이 되면 얘의 소속 정도를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 함수로 하면 똑같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겠죠. min, max로 해서. 파이썬에서 0에서 1 사이 쭉 해서 0.1 단위로 쭉 계산하면 연속 함수도 이렇게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4, 3은 얘는 0이고 그 다음에 0.1. 그래서 맥스니까 0.1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나요? 네. 첫 번째 QD를 쓴 겁니다. 얘 대신에 우리가 만 단위 미니멈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만 단위 미니멈. 얘하고 두 개 뭘 한다? 미니멈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미니멈 하면 0, 0, 0. 그 다음에 미니멈이면 0.1, 0.1, 0.1. 그럼 미니멈이니까 0.5, 0.5, 0.1. 그게 만 단위 미니멈. 프로덕은, 만 단위 프로덕은 0.00이고 얘는 0.1, 0.05, 0.001 곱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릴레이션 P이면 Q이다의 릴레이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관계식이죠. 자, 그래서 루카지빅 같은 경우는 뭐 합니까? 자, 1, 그 다음에 미니멈, 그 다음에 1-P, 자, 1-P 아까 구했죠. 그 다음에 더하기 Q 했는 거 하고 미니멈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총 14개의 숫자를 해서 소속 정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대는 앞에서 나P와 P and Q. 그래서 나P 했는 거 하고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P and Q 해주면 같이 이제 또 마찬가지. 궤될 정의에 따라서 뭐 대부분 얘는 1이죠. 자, 소속됐을 때는 1이고 아닐 때는 후권부에 소속하게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된 룰이 가지는 의미, 또 만 단위 제일 쉽게 앞에 내가 해봤습니다. 만 단위의 미니멈과 프로덕트 각각 정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보면 3.31에 소속 함수가 정해져 있죠. 자, 3.3123 앞에서 우리가 연속 함수였나? 5점 얼마지? 5.1, 12, 13, 5.12, 13. 아니다. 아, 여기네. 5.42, 43, 44. 42. 수식 번호를 안 적어놨네. 어쨌든 이 책이 있으면 책에 제가 파일을 다 드렸으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연속 함수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자, 연속 함수 표현한 게 어디 있지? 아까 있었는데. 뭐는 스크립트고. 요 식인가요? 요 식이지. 자, slow, small, large를 이러한 식으로 했을 때 각각 우리가 x는 범위를 주어지면 연속된 어떤 값으로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앞에 있던 if then 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이썬으로 짜야지만 이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디스크리트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5장의 내용 한번 잠시 볼까요? 여기 있나? 5장에 자, 잠시 쉴 동안 여러분들이 요거를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걸 두 개 Fmin 하는 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썸하고 맥스 두 개만 일단 요게 타이핑 해 놓으시고 쉬면 되겠습니다. 쉬고 오셔서 요거 타이핑 일단 해 놓으시죠.